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가 1,000원짜리 미만의 아주 대표적인 동전주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목이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서 이제는 1,000원짜리 미만의 동전주까지 흘러내려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회사가 쉽게 말해서 화장품 회사이기도 하면서 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즉 시장에서 인기 있는 테마를 이용해서 주가가 곧잘 튀어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타를 먹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장기적으로 물려버리는 개인 투자들이 많죠. 이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 인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상태들을 많이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한 7년 정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 사냥꾼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물론 그 중간에 회사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화장품이나 이런 주력 사업으로 키워왔던 분야에 들어갔던 돈, 그게 이제 제대로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물려있던, 즉 기업 사냥꾼마저도 물려버린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를 보면 신규 사업을 벌였던 화장품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82%를 차지할 만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매출 규모가 그렇게 뭐 200억 정도까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늘긴 늘었지만 수익성은 의문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럴 때 매출 외형이 성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외형이 늘어나면 비용은 그대로 있고 매출 외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의 마진이 남게 되는 거죠. 그 마진이 바로 수익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출 외형이 늘었는데도 이 영업 손실이 동시에 같이 늘어난다면 그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잠정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액이 184억에서 203억으로 늘어났지만 영업 손실은 40억이나 39억이나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20억씩이나 매출액이 늘어난 것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도 46억 정도 발생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런 게 그 몇 년째 지금 영업 손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회사는 하루하루 가난해지는 겁니다. 회사가 이제 망가져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부채가 129억에서 28억으로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부채가 줄어드는 건 굉장히 재무구조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실 텐데요. 어떻게 줄었냐를 보셔야죠. 부채를 뭐 상환을 하고 해서 이 줄어드는 거는 그나마 돈을 벌어서 흑자가 나서 부채를 줄이는 건 아주 건강하게 잘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부채를 그 줄이는 데 있어서 국내 내부에 갖고 있던 자산들을 그 매각하거나 해서 이 부채를 줄이는 것은 사업 이 외형을 앞으로 이제 줄여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워할 일은 아니죠. 자, 이 회사의 최대주는 한상호 씨입니다. 한상호 씨가 7년 전에 이 회사를 인수했죠. 인수하고 최대주 특수관계 포함해서 지분이 15.85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이제 증자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상호 대표가 거쳐왔던 회사들 뭐 그렇게 다 끝이 좋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 회사를 그 작년에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이 한상호 대표 쪽이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매각을 하려고 해서 이제 인수하려고 했던 퀀텀 리사이클 솔루션이나 크루즈홀딩스, 시타델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인수하려다가 이 중간에 계약을 맺고 나서 주가가 급등해 버리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나 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증자도 하고 해서 지분을 더 가져가는 구조를 짰었는데 그 증자하기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버리는 바람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딜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상호 대표는 82억을 주고 산 글로벌을 200억에 매각해서 한 14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딜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송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들 측하고 한상호 대표 쪽하고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이쪽 이제 한상호 대표 측이 5억 및 이에 대한 뭐 송달을 하는 날까지 해서 뭐 돈을 일단 받는 걸로 일단 1차 소송에서는 승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소송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이제 내는 이쪽도 이제 인수하려고 했던 쪽도 기업 사냥꾼으로 나름대로 이제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라 족보 있는 기업 사냥꾼끼리 싸울 때는 이거 법적으로 장난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에 이 만기 전 취득을 해서 이제 해외 전환사채 발행해 놓은 것도 50억 원을 요번에 한꺼번에 상환해 줘 버렸어요. 사채권자가 조기 상환권을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그도 그럴 게 이 글로벌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해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환 원금하고 또 약속한 이자를 달라고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50억이라는 돈이 회사 내에서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만큼의 돈이 글로벌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글로벌을 적자에다가 이 대규모 자금이 회사 내부에 쌓여 있던 돈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상호 대표는 여전히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지난 1월 30일 날 752원이라고 사상 최저가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면 개인 투자가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게 뭐 700원짜리가 1,500원이 되면 100% 먹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기 때문에 이 외부 감사인들이 요즘은 굉장히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심하게 깐깐하게 보면 감사하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래 정지되고 잘못하면 상패 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의견 거절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달 주총할 때까지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 있는데 이때는 특히나 이런 부실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런데 잠깐 들어가서 뭐 단 몇 프로를 단타 쳐가지고 먹었다 해가지고 나는 되는 놈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나중에 얼마 있다가 역시나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